태풍 지나갔는데도 비가 많이 옵니다. 지금 또 새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침에 뭐 가랑비 뭐 는개 수준의 비가 날리는 둥 마는 둥 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뭐 산에 가자 우산 들고 뭐 지팡이 삼아 장우산 들고 갔는데 비는 안 와서 뭐 잘 운동 좀 잘하고 왔습니다. 뭐 일요일인데도 세상은 여전히 뭐 시끌시끌하고 그러네요. 산에서 운동 잘하고 샤워하고 머리 뭐 요즘 머리 잘 안 감는 습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. 뭐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. 샤워하고 그냥 집에서 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잤는데 원래 부하나서는 푹 쉬라 그러거든요. 푹 자고 모처럼 낮잠을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좀 더 한결 편하고 얼굴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더니 아직 이게 완전히 좋아지진 않네요. 그래서 뭐 운동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. 그러니까 뭐 운동들 많이 하시고 환기자주 시켜주시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권하사 오기 직전에 독감을 심하게 앓았어요.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코로나 아닌가 그 생각도 했는데 딱 그때 스키장에 2월 한 20일경에 갔다 왔거든요. 사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중국발 코로나 우한 폐렴 뭐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오기 직전이었어요. 근데 이제 조심한다고 뭐 이러는데 뭐 스키장에 가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. 중국이 나라는 넓어도 스키장 할 만한 데가 그렇게 없어요. 대부분 다 뭐 남쪽으로는 따뜻하고 서쪽으로는 건조하고 고산지대 뭐 티벳 같은 데 있어도 뭐 스키장 만들 만한 그런 기후가 없어요. 북쪽도 건조하죠. 사막 기후 몽골과 연이어 있어서 뭐 만주 쪽에 조금 있는데 만주에는 뭐 높은 산이 백두산 말고 크게 없어요. 뭐 중국은 전반적으로 건조해요. 건조하고 남쪽이 뭐 건조하지 않지만 남쪽은 뭐 따뜻해서 눈이 없고 북쪽은 건조한 데다가 살이 잘 없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 스키 타러 우리나라 많이 오죠. 뭐 중국 사람들이 돈 꽤나 벌어가지고 뭐 부자들이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진짜 부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또 부자고 우리나라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이상으로 많아요. 한 7천만 된대요.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건데 또 극빈층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농민공들이니 뭐니. 아니 뭐 중국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. 그때 중국 사람들이 좀 와 있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갔다 와서 독감이 걸렸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코로나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코로나 걸렸다 나은 건지. 지금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번 심장 스텐트 하러 갔다가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3월 3일 날 제가 입이 돌아갔잖아요. 이게 다 면역력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. 독감 또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거,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구안화사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. 제가 그래 갑자기 뭐 옛날부터 심장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안 좋았는데 당뇨 있고 운동 안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심근경색 비슷하게 협심증 이렇게 와서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게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아마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한번 해봐요. 코로나 후유증이 그런 게 있잖아요. 폐에 뭐 고름 같은 게 휘게 차가지고 뭐 죽는 것도 있고 폐 손상을 주거나 심장에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부전 뭐 심근경색이 온다. 그런 후유증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런 보도가 안 됐죠. 그때 뭐 2, 3월 달, 4월 달까지 그런 보도가 많았어요. 그래서 내가 그런 영향으로 심장 스텐트를 하게 됐나? 심근경색이 이렇게 심근경색까지는 아니고 협심증이죠, 저는. 심장 혈관이 많이 막힌. 그래서 뭐 스텐트에서 뚫어줬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.
하여튼 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고 최고 좋은 게 운동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의외로 그 뭐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, 비타민 C는 기본이고 비타민 D하고 징크가 뭐 우리 진코민 뭐 이런 약도 있잖아요. 징크가 아연이거든요. 아연이 들어간 그 아연 성분을 우리가 뭐 크릴 오일 먹듯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. 그게 면역력 증강시키는데 좋답니다. 미국에서는 지금 일반화되어 있대요.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그게 아마 렘데시비르 비슷한 그런 뭐 비슷한 계통인데 옛날에 키니네라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발전된 거라고 그래요. 그걸 많이 상시 복용을 한답니다. 그래서 그 네 가지 비타민 C, D, 하이드록시 클로로킨, 클로로카인 뭐 그렇게 말합니다. 키니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. 네.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렇게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뭐 몸의 저항력을 키워서 몸이 한방적인 생각이 그게 많은데 몸에 저항력이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내고 암세포도 이겨내고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저항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다. 그게 한방적인 개념인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미국에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답니다 이미. 그래서 상당히 그 코로나19가 주춤하다 그래요 지금.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 거 상용을 많이 해서 일반화되어 있답니다.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서. 그래서 뭐 비타민 D 운동하고 뭐 야외 많이 나가면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이잖아요. 그런 뭐 비타민 D를 뭐 약으로도 먹어주고 운동 많이 하고 그 비타민 D가 몸에서 자체 합성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항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위생에 주의하고 비타민 C야 뭐 과일하고 우리가 많이 먹는 데 있잖아요. 뭐 고추 한국 사람들 고추 많이 먹으니까 뭐 고추에 많대요. 의외로 뭐 귤이나 오렌지 뭐 이런 데도 많지만 우리 풋고추 많이 찍어 먹잖아요. 상당히 많답니다. 뭐 징크는 뭐 약제로 된 보조약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 사놓고 상용해도 되고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뭐 사서 먹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처방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걸 더 많이 이제 환자 되기 전에 예방약으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먹는다 그럽니다. 운동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또 없어지잖아요. 스트레스 없이 살고 그렇게 저항력을 높이면 금방 이 코로나19 이겨냅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도 없고 박멸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저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 건강해서 이겨내면 되죠.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무지 많다잖아요. 괜히 겁먹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우리가. 그래서 뭐 운동하고 즐겁게 살고 차라리 지금 이게 코로나 우울증이잖아요.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 풀고 뭐 더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. 우리가 뭐 청결의 역설이 있잖아요. 막 현대인들이 너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흙에 막 뛰어나가서 놀고 막 더러운 데서 뭐 뒹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면역력이 생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그마한 데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더 약해졌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약해졌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. 완전 무균실에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
좀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즐겁게 삽시다.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이렇게 내수가 어려운데 정환진 씨가 뭐 좀 더 쓰고 살자 그러는데 저 거기에 100% 동의합니다. 좀 더 쓰고 살고요. 옛날 제가 그 IMF 사태 때도 그랬어요. 그때 뭐 아나바다 운동하자 그러고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껴 쓰자 그러고 미친놈들인 거. 이게 공황인데 경제 공황인데 소비가 안 돼서 그런데 10%더 쓰기 운동하자.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거든요. 뭐 주변에 누가 뭐 내 말 듣고 따라줍니까만은 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뭐 하여튼 저는 바람은 그래요. 10% 내지 15%더 써주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고요. 뭐 그러기 위해서 또 뭐 지금 2.5차 2.5단계 그런데 사실상 3단계 사회방역 상태다 그러잖아요. 완전히 3단계 되면 뭐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이니까 뭐 배달해서 먹어도 되지만 비상식량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좀 사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일주일치 지금 항상 상비되어 있습니다. 라면하고 뭐 이런 것들 쌀하고 뭐 기본적으로 냉동식품하고 어떤 통조림류 이런 거 해서 여유 있는 사람은 한 달치 쌓아놓고 나중에 뭐 사태가 좋아지면 그때 먹으면 되잖아요. 뭐 일주일치에서 열흘치 한 달치 여유 있는 사람은 한 달치 아니면 뭐 한 일주일치라도 그거 사다 놓고 또 그거 먹고 또 쓰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비축해 놓는 거고 평소에 사 먹을 수 있을 때는 사다 먹고 해 먹고 비상사태가 딱 오면 그거 가지고 한 달은 견뎌야죠. 그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뭐 전 국민이 10% 내지 15%더 소비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한 달치, 열흘치, 뭐 일주일치 비상물품을 사 놓아주면 사재기 한다고 뭐 욕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 생산력이 뭐 그런 거 감당 못할 정도 아닙니다.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이 높은 나라예요.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. 자꾸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선진국에 뭐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는데 세계 10위, 11위면 선진국이죠. 뭐 선진국화 대 준선진국, 선진국 거의 다 돼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양반들이고 중진국이니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에요. 생산력이 높은 나라니까 한 10% 내지 15%더 소비한다 생각하고 일주일에서 한 달치 형편에 따라 비상물품 사재 놓으면 경제에도 활력이 서고 돌아가고 만일의 사태가 오면 나도 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좋고 항상 그렇게 비축해 놓고 뭐 썩는 거 아니니까 이 사태 끝나면 그때 먹어도 되잖아요. 경제도 살리고 나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를 추천합니다. 태풍 새로 올라온다니까 뭐 조심하시고 지금 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요. 뭐 사람은 뭐 인생의 목적이 뭐 행복이다 그러는데 그건 미친 소리고요. 누가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를 태어났습니까? 국민교육원장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요.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그 부분이고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우리는 민족중공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.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?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? 그런 거 없어요.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살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이 지겨운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고 행복에 대한 추구 이런 거예요. 말초적인 재미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. 그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. 많은 그런 재미도 추구해야 하고 그래야 이 지겨운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. 지금 코로나 우울증 이것도 지겹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불과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잠 잘 주무십시오.